인공지능이 이식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Open the window. 인공지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내려! 내려! 야, 너 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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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옵션표에 말도 안 되는 이 뒤통수 치는 장난질, 이 옵션을 고쳐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저는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제발 바꿔주세요. 자, 이 차량 K5 하이브리드의 노블레스 트림, 기본 트림 가격 자체가 3천만 원이 넘고 거기에 유보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 좀 추가하고 나면 차량 가격이 3,500이에요. 3,500. 자, 그런데 무려 2021년형 K5 기아 자동차의 최신형 모델, 그리고 베스트셀링 모델이기도 한, 이번에 디자인이 너무나 이쁘게 나왔다고 본인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차량 3,500만 원짜리 차량인데 파노라마 선루프 하나 안 넣었다고 A필러, B필러, C필러에 저 20년 된 것 같은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덕지덕지 도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가격표에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휠이라고 하면서 개 못생긴 16인치 휠 사진은 갖다 박을 시간이 있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안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A필러, B필러, C필러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싸구려 플라스틱 몰딩 떡칠해 놓는다고 그거 하나 안내해 놓을 시간은 없습니까? 이러니 노블레스 트림에 붙어있는 히트가 잘 팔려서 붙은 히트가 아니라 고객 뒤통수 까는 히트 아니냐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런 옵션 장난질을 할 거면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선택하는 그 바로 아래 잘 보이게 써 놓으셔야죠. 저 아래쪽에 처박혀있는 공통 참조 사항에 깨알같은 글씨로, 돋보기 안경 쓰고 봐야 될 정도로 작은 글씨로 써놓으면 자꾸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미국에 팔리는 K5 아주 가장 낮은 깡통 트림조차도 A필러, B필러, C필러의 저 두꺼운 몰딩 하이그로시로 들어가잖아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깡통 모델에조차 저런 트림에 하이그로시를 쓴다는 건 그만큼 저 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유리와 일체감이 생기면서 본인들이 광고 촬영할 때 쓰는 차량처럼 차량을 옆에서 봤을 때 차의 태가 달라지기 때문 아닙니까? 아씨, 목 아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량 3,500만 원짜리 K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었어. 저 트렁크, 아니, 트렁크 닫는 손잡이 왜 없어? 트렁크 닫는 손잡이가 왜 없냐고요? 아니, 왜 없는 건 둘째치고 무슨 생각으로 안 만든 거야? 무슨 생각으로? 트렁크를 열었으면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을 때 손잡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트렁크 닫을 때마다 차 밖에 더러운데 그거 손으로 만지면서 손이 더러워지고 싶겠냐고요. 저런 굉장히 작은 디테일 하나 때문에 역시 국산차는 안 돼 라는 말들이 자꾸 나온다고요. 에? 목 아파. 진짜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K5 2021년형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이고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그리고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까지만 추가되어 있고 한 3,500 정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거 안 좋아요, 이 차는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이상하게 알고리즘에 자주 떠가지고 그런 영상들만 많이 보시고, 야, 저 새끼는 뭐 다 사지 말래, 야, 네 말대로라면 도대체 세상에 살 차가 어디 있어, 너는 칭찬하는 차가 있기는 해, 너는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기는 해?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자주 언급드리는 차량이 소나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워낙에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 성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현대기아차의 이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정말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하다 못해 이제 일본차 하이브리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혹은 진짜 어느 순간에는 뛰어넘은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 전부 다 구매하십시오, 너무나 차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나타의 형제 차종이고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을 공유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자,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소나타, 소렌토, 그리고 이 K5, 이 요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공통된 기술적 특징을 한 가지 꼽으라면 ASC
C입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K5 하이브리드 리뷰한다라고 글을 올리고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K5에도 ASC가 들어가 있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ASC라는 거는 하드웨어 부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ASC는 현대기아에서 개발한 로직의 이름이에요. 로직.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차에 프로그램 하나 깔았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졌다는 거야? ASC가 무슨 프로그램인데?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변속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 있어요. 엔진, 모터, 변속기. 그리고 엔진, 모터, 변속기가 순서대로 붙어 있는 이 시스템에 ASC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바로 엔진 클러치입니다. 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 방식, 다시 말해서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놈은 출력만 주고 한 놈은 충전만 담당해주기 때문에 굳이 얘를 번갈아서 뗐다 붙였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PSD 하나라는 걸로 다 묶어놓는단 말이야. 엔진이랑 모터 두 개를. 그리고 그 PSD라는 유성기어 박스가 트랜스미션의 역할까지 대신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엔진, 모터, 변속기 끝이에요. 모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모터 하나가 출력도 담당해주고 충전도 담당해주고 두 가지 역할을 혼자 다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중간에 갑자기 엔진도 확 시동이 걸린단 말이야. 달리고 있는데 막 80km, 100km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갑자기 엔진 시동이 막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엔진 클러치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 클러치는 모터와 엔진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엔진 클러치, 모터, 변속기,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 안에서 ASC 로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자, 지금도 EV 모드로 가고 있단 말이죠. EV 마크가 떠 있어요. 지금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는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악셀을 확 밟으면 순간적으로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진 시동을 갑자기 딱 키면서 모터랑 붙인단 말이에요. 이때 엔진 클러치가 엔진과 모터를 이렇게 붙이는 클러치 역할을 해주는데, 생각해보세요. 엔진은 이제 막 잠에서 깼잖아. 그리고 아직 RPM이 낮아. 근데 모터는 빨리 돌고 있어. 혹은 회생제동 때문에 충전을 해주고 있어. 다시 말해서 차가 달리는 도중에 이 엔진과 모터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이 양쪽에 회전차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양쪽에 회전차가 있는 그 상태로 클러치가 계속 갖다 붙이니까 클러치는 클러치대로 또 내구성이 떨어지고, 차는 차대로 꿀렁거리고, 이질감은 이질감대로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ASC 로직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모터의 힘으로 엔진이 딱 켜지면서 붙을 때 그 회전차를 순식간에 보정을 해서 둘이 비슷한 회전차를 순간적으로 만든 다음에 갖다 붙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수동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동운전 할 때 차는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2단 넣고 클러치 딱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돼? 엔진이 작살나는 건 둘째치고 차가 앞으로 급격하게 왕 하고 쏠리겠죠. 꿀렁거리겠지. 그런데 그냥 80km로 달리고 있다가 수동기어를 6단으로 넣어봐요. 6단 기어가 들어간지도 모를걸? 왜냐? 엔진 RPM과 기어비와 그리고 달리는 속도가 싱크가 맞잖아.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의 이 ASC 로직은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과 모터 사이의 레브 매칭 기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ASC 로직 뿐만 아니라 그 엔진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는 그 타이밍들 있죠. 그 엔진 클러치가 움직여주는 그 타이밍은 사실 또 ASC 로직이 엔진과 모터의 회전차를 순간적으로 확 보정해주는 그거랑은 또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 엔진 클러치가 붙는 이 로직 자체도 이제는 너무 많이 똑똑해져서 예전 YF 소나타, LF 소나타 시절에 그 현대기아의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람 막 진짜 미치는 막 뒷자리 타 있으면 막 다 토하고 막 그 시스템과는 이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진 거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YF 소나타와 LF 소나타를 돈 주고 내돈내산해서 오랫동안 필드 테스트 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차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보면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특성상 토크 컨버터가 빠지고 들어가는 이 6단 자동 변속기에 이 변속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라졌고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 들어오고 빠질 때 그 이질감인데, 그 이질감도 이제는 항상 말씀드리죠, 달리는 도중에는 정말 RPM을 높게까지 올려서 소리로 지금 엔진이 왕 돌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 전에는 시동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거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저속에서의 이질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가파른 언덕이고, 고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금 저속에서는 풍절음이 더 안 들어오니까 엔진 소리가 유난히 더 부각되어서 크게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꿀렁거림이 있다던가 충격이 크게 들어온다던가, 나아가서는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버거워한다던가, 엔진은 도는데 엔진의 힘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던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 엔진 클러치의 로직과 ISC 로직이에요. 그런데 이 차 하이브리드잖아. 하이브리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이브리드 전용 16인치 휠이 첫 페이지에 왜 나와 있냐고. 어떻게 하이브리드 차 카다록 전체에 이 이질감과 관련된 어떻게 단 한마디 문구가 없습니까? 이 브레이크 이질감도 그래요. 근데 이거 비닐, 잠깐만, 이거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잠깐 좀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서 비닐 좀 띄우고 갈게요. ASMR. 아유, 더럽게 많네. 안 돼! 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식 브레이크의 이질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이 전자식 브레이크로 다 넘어가는 추세인데, 전자식 브레이크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그 거지 같은 전자식 브레이크들은 밟았을 때 문제가 이 담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담력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밟았구나. 패드가 지금 이 정도 물고 있구나. 물론 그거를 상상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이 정도 지금 발에 이 정도 담력이 느껴지네. 그럼 쭉 더 밟으면은 거기서 더 뻑뻑해지는 게 느껴지면서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기도 하고 사람이 제동력을 편하게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대충 만든 전자식 브레이크들은 이 담력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냥 시종일관 조금 밟아도 끝까지 밟아도 그냥 스프링 탱탱탱탱 거리는 느낌. 일단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일단 병신인데, 얘는 이제 담력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모터가 회생제동을 하면서, 모터가 그 전기를 생산할 때, 다시 말해서 회생제동을 할 때 생기는 그 부하를 제동력으로 함께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았다 그러면은 저 브레이크 패드만 밀어줬으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얘를 밟으면 모터는 모터대로 부하를 걸어주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동력 플러스 그 마찰력을 이용한 제동력을 함께 합쳐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기아 차만 하더라도 YF, LF 때까지는 이 제동을 담당해주는 각 모듈들이 다 분리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면 저 브레이크 패드는 떨어졌는데 모터는 회생제동이 한 박자 늦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다가 분명히 발을 뗐는데 실제로 몸이 느껴지는 제동력은 한 박자 늦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동안 운전하면서 굉장히 큰 이질감이었고 불편함이었는데, 이제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도 이질감이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 수준까지 좋아졌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얘기도 카다록에 브레이크에 붙자 얘기도 없어. 아니 무엇이 중요한데 도대체? 죄송합니다. 아니 이 검아웃만 해도 그래요. 검아웃 딱 봐요. 그냥 본인들 MSDS 그냥 다 까잖아. PEA 성분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냥 다 까버린단 말이야. 우리 제품이 이런 성분들을 어떻게 정제해서 얼마나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본 때가 제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상부의 윤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흡기 라인 또한 깨끗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마트, 아마존 들어가서 후기 한번 보세요. 그냥 좋은 제품이라서 많이 팔리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믿고 쓰는 팬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팬들이. 여러분 참고로 검아웃, 기아차 사면 포인트 주는 거 아시죠? 그 레드 포인트, 그거 레드 멤버스 포인트 몰이라고 있어요. 그 레드 멤버스 포인트 몰에 이번에 검아웃 들어갔어요. 기아차 구매하신 분들은 포인트 몇십만 포인트씩 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니까
썩히지 마시고 나중에 포인트 소멸되기 전에 포인트몰 들어가셔서 검아웃 포인트로 구매하셔서 주기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끝. 자, 지금까지 이질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저희 모트라인.com 사이트의 동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에 데일리로 타시는 차량이 이제 G바디 5 시리즈를 타시기 때문에 그 G바디 5 시리즈 ZF 8단 미션 들어간 가솔린 엔진을 타다가 이 차량을 타시면 당연히 그래도 느껴지긴 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완전히 100% 내연기관 엔진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비교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냥 파워트레인의 그 태생이 다른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차이점인 거지, 단순히 지금 얘를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질감 억제력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뭐 도요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BMW 하이브리드와 맞먹는 수준이다. 자, 이제 하체 느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하체 느낌에서 소나타와 좀 이제 분명히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떠나서 그냥 2.0 NA와 1.6 터보 모델만 놓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나타와 K5의 승차감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 K5 같은 경우에는 비어만이 직접 세팅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K5는 소나타보다 한참 더 하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비어만의 손길은 아닌 것 같아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정도 컴포트함을 유지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원래 소나타가 가지고 있던 그 컴포트함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고 했을 때 이 K5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하드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에 오면서는 그 하드함이 하체 세팅이 굉장히 재미있는 세팅인데 코너에서 나름 재미가 있을 수준인데, 와, 이 정도 하체는 조금 더 달리고 싶다, 출력이 좀 더 높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쫀쫀한 하드함이 아니라, 왜 그 서스펜션 튜닝 잘못된 차들 범프 될 때 한번 이렇게 빡 치잖아요. 근데 그 치는 느낌이 좀 자주 난다. 이거는 뭐 발표된 자료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하이브리드 차가 되면 저 뒷좌석 시트 밑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무게가 꽤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런 자리에 저런 무거운 덩어리가 떡 하고 들어갔으면 또 그에 맞는 조율이 많이 좀 들어갔어야 할 거예요. 둘 중 하나, 조율이 덜 됐든가 애초에 하이브리드 차까지도 좀 이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도 저도 아닌 승차감이 만들어진 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금처럼 요철을 이렇게 크로스로 치고 넘을 때도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좋다 진짜 라는 말이 바로 나왔었는데, 이 K5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탈 때는 또 아니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K5 하이브리드는 그 재미있는 쫀쫀한 딱딱함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딱딱함으로 다가와요. 좀 텅텅거리고 범프가 심하게 될 때는 좀 빡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차, 나는 하이브리드 차 너무 좋아, 저처럼 하이브리드 차 진짜 이 조용함 그리고 출발할 때 그 부드러움, 거기에 덤으로 연비까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소나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전에 추천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는 소나타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K5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있죠. K5 1.6 터보 차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대단히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답답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쭉쭉 치고 나가주면서도 승차감도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K5를 꼭 사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 터보를 사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드멤버스 포인트몰에 들어가서 검아웃을 사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